벌써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강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토스플레이스 콘텐츠 매니저 유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연사님으로 모신 분은 브레멘 F&B의 김찬우 대표님이신데요. 동네 장사에서 시작해서 벌써 브랜드 5개, 연매출 50억에 달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10년간의 마케팅 노하우를 오늘 전달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그럼 곧바로 김찬우 대표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되는 가게는 SNS부터 다르다. 손님이 모이는 SNS 운영 공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브레멘 F&B 대표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는 게임 회사를 창업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전역 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디자인이랑 마케팅, 총괄도 하면서 회사 생활을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이제 부업처럼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장사를 회사처럼 키워나가면서 현재 브레멘 F&B가 돼갔습니다. 이제 네. 브레멘 F&B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공동대표 2명 체제로 운영 중이고요. 24년에는 감사하게도 총매출 50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레멘 F&B는 크게 오프라인 매장이랑 이제 프랜차이즈 물건들을 생산하는 온라인 센터, 공장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연에서 주로 말씀드릴 오프라인 매장의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호랑이굴인데요. 호랑이굴은 2018년 12월 정도에 개점한 13평짜리 조금 아주 작은 가게예요. 근데 가게는 작지만 월 매출은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아주 고객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게입니다. 안양시 범계역에 있는 가게인데요. 저희가 호랑이굴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안양시 범계라는 지명을 따서 이제 네이밍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뒤에 강연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주력 메뉴로는 이제 후쿠오카의 모츠나베, 그리고 한국말로는 대창전골, 곱창전골이죠. 2023년, 24년 2년 연속 블루리본을 받는 아주 감사한 일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로는 파랑새야라는 브랜드인데요. 21년 6월에 개점했고 이 가게도 15평으로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근데 월 매출은 9천만 원대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컨셉에 조금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개점 당시에 이제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뭐 일본 여행도 못 갔었죠, 저희가. 그래서 여행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범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는 약간 테마, 슬로건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의 각 지방 향토 요리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점심에는 오른쪽 밑에 보이시면 이제 삿포로 스프 카레, 그리고 나고야의 테바사키, 그리고 미야자키의 닭모둠 구이, 이런 지방 향토 요리들을 조합해서 닭 요리 전문점을 브랜딩해서 출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는 사자갈비라는 갈비집인데요. 여기는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이에요. 고깃집 치고는 조금 작은 규모인 21평인데 단골 손님이 아주 많아요. 여기는 이제 젊은 사자는 신선한 고기만을 찾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메뉴나 인테리어 방향성을 잡아봤는데요. 주력 메뉴로는 갈비살을 중심으로 점심에는 설렁탕이나 갈비살 정식을 판매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우대갈비, 갈비살, 고깃집 컨셉으로 이제 점심에는 한식, 저녁에는 고깃집,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쭉 제가 브랜드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공통점이 조금 있는데 느끼셨나요, 혹시? 바로 매장이나 이제 가게명, 메뉴,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의 컨셉이나 스토리를 담겨져 있는 건데요. 혹시 저희 회사명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저희 회사명이 브레멘 F&B라는 회사명인데 동물들이 등장하는 브레멘 음악대라는 동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물을 넣은 가게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브랜드마다 뭐 호랑이, 파랑새, 사자 이런 컨셉을 조금 하나의 세계관으로 좀 묶어서 회사 이름을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어떻게 뭐 조금 특이하거나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요. 고객이 매장을 기억하게 만들고
방문하게 하는 과정이 거창하게 말하면 브랜딩이고 마케팅인 셈인데요. 앞으로 1, 2부에 걸쳐서 제가 브레멘 F&B가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고객님들이 이제 사장님들의 매장을 기억하고 방문하게 하는 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화면 속 보시면 저희 브랜딩에 대한 셀프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12가지 문항이 있죠. 우리 매장을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이 중에 우리 매장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뭐 창업 예정이시라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해봤나?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돌아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눈으로 쭉 보시면 혹시 몇 점 정도 나오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만약에 체크된 항목이 5가지 이하라면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조금 잘 기억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해결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고객에게 우리 매장을 어떻게 각인시킬까? 다시 말해, 뭘 해야 우리 매장이 기억에 남을까요? 일단 고객이 매장을 기억하려면 고객의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객은 실제로 브랜드를 굉장히 다양한 감각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외식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식당에 가면 고객은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뭐 플레이팅이나 인테리어 같은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그릇과 식재료로 인한 촉각, 그리고 다양한 메뉴의 맛, 그리고 냄새, 이런 후각까지, 그리고 뭐 저희 서버들의 멘트나 아니면 BGM 같은 청각,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장 밖에서는 어떤 걸로 저희를 인식할까요? 바로 첫 번째, 네이밍입니다. 네이밍은 뭐 그 말 그대로 매장의 이름인 거죠. 창업 예정이신 분들은 요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장명은 어쨌든 고객이 보고 읽고 들으면서 가장 먼저 매장을 인식하는 요인이에요. 따라서 이름 하나도 웬만하면 기억에 잘 남게 조금 강렬하게 이렇게 지어보는 게 좋은데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익숙한 단어의 조합이 좋은데요. 우리 브랜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호랑이와 굴, 그리고 파랑새, 그리고 야, 사자, 갈비. 어려운 단어 전혀 없죠. 이렇게 쉽고도 익숙한 조합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한 모두 3글자에서 5글자 사이죠. 요게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외우기도 쉽고 외운 걸 또 검색하기도 쉽고, 그래서 너무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짧고 굵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유행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2년 뭐 가게를 오래 영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어는 금방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너무 유행어나 밈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름에 스토리를 담으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호랑이굴을 소개할 때 호랑이굴이 안양시 범계역, 그러니까 범계라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범계라는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호랑이가 살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굴의 스토리는 호랑이가 사는 계곡 앞에서 산장을 지어놓고 이렇게 뭔가 음식을 나눠 먹었다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하는 저희 창업자들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스토리텔링을 만든 가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범계의 지명, 유래와 함께 손님분들께 스토리를 알려드리니까 더 약간 재밌어 하시고 기억에 더 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미 그러면 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은 그럼 이미 지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장님들은 지금 우리 매장에서 쓰고 있는 이 이름이 고유한 이름인지 고유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매장명이랑 똑같은 이름이 뭐 전국에 막 10몇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매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유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창에 키프리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특허를 확인하는 사이트인데 전국에 우리 매장명이 유일한지도 검색도 해보시고, 혹시 우리 매장뿐이라면 잽싸게 꼭 그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그 이름을 등록해놨다. 그러면 앞 뒤로 뭐 숫자나 명사나 형용사 같은 걸 붙여서 살짝 변경해서 출원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장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막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매장을 기억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 바로 로고와 색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게를 대표하는 메인 컬러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정해놓는 게 중요한데요. 호랑이굴 같은 경우엔 저희가 나무톤의 자주색 포인트 컬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런 거를 어디선가 보게 된다면 호랑이굴을 떠올리실 수 있게 한 저희만의 장치인데요. 호랑이굴뿐만 아니라 유명한 브랜드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스타벅스도 가보시면 나무에다가 딱 초록색 포인트 컬러를 딱딱 사용하죠. 그리고 뭐 비슷한 브랜드론 커피빈, 요 앞에 커피빈 있더라고요. 커피빈 보시면 나무에 이제 보라색 포인트 컬러를 쓰는데 심지어 빨대에도 보라색 컬러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브랜드는 고유의 컬러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 색깔은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게 잡으시는 게 좋은데 가령 외식업은 그 매장을 떠올렸을 때 조금 입맛이 탁 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이나 파란색은 조금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편인데, 다만 이것도 정답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해산물 가게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파란색을 쓰면 조금 더 신선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호랑이굴에 파란색을 쓴다고 하면 막 얼큰하고 빨간 국물 파는데 막 파란색 살짝 안 어울리죠. 그래서 내 브랜드에 맞는, 업종에 맞는 색상을 선택해서 조금 브랜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전에 키프리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고 또한 키프리스에 등록해서 같이 상표권을 확보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고 같은 경우엔 다 직접 만들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분에게 맡겨서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의뢰를 하실 때 매장의 히스토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파는지,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뭐 핵심 요소들을 쫙 정리해서 디자이너분께 드리면 훨씬 더 좋은 로고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면 로고나 색상들은 최대한 매장에서 많이 노출시키는 게 좋은데요. 뭐 밑에 사진 보시면 유니폼, 뭐 식기, 간판, 심지어 결제 단말기에도 노출시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령 뭐 저희가 사용 중인 토스 단말기 같은 경우엔 배경화면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결제 단말기는 매장을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로고를 노출해서 조금 더 고객들에게 우리 로고나 색상을 각인시키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객의 오감을 모두 자극해서 우리 매장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혹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호랑이 나오는 동화 혹시 아시죠? 네, 구전 노래나 옛날 동화들이 몇백 년을 걸쳐서 우리 세대까지 전해져 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메뉴, 우리 가게 얘기가 고객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도록 우리가 말할 거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뭐 사담인데 솥밥 나오는 동태탕 가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솥밥을 딱 갖다 주시면서 늘 우리 밥이 왜 맛있냐면 이렇게 깨진 쌀을 안 써서 그런데 깨진 쌀을 쓰면 그 쌀 사이로 막 물이 들어가서 밥이 척척해지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객들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몰입하게 되고 기억에 남게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4번인가 5번 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져서 그 가게를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매장의 특별한 이야기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에서 효과적으로 타이밍 좋게 전달할지 같이 고민하는 게 굉장히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장 들어오자마자 막 우리가 왜 깨진 쌀을 쓰냐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도 당황스럽고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솥밥이 딱 나와서 뚜껑 딱 열고 막 뜨끈뜨끈한 김이 딱 오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보여드리는 방식에는 말로써 전달하는 거, 청각으로 들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눈앞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랑이굴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저희가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노출하려고 하는데 메뉴판 앞장에 맨 앞장에 스토리를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에 까는 종이에 적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에 시선이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스 프론트 배경 화면이나 뭐 로고, 저희 이야기, 이미지 이런 걸 계속 올려둬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당이니까 조금 이것도 자꾸 사담을 해가지고 식당이다 보니까 위생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결제할 때 뭐 토스 프론트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냥 일반 카드 리더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주방팀에서 가끔 나와서 결제를 도와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끔 장갑을 끼든 벗든 손님 핸드폰이나 카드를 들고 이렇게 직접 결제해 드리는 게 사실 썩 위생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스 프론트로 바꾸고 나서 고객분들이 직접 주문 내역도 확인하시고 그때 또 결제를 하시면서 로고도 한번 노출하고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위생적인 매장이라는 인식도 드리는 약간 일석이조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네이밍, 비주얼, 스토리 이렇게 세 가지로 고객의 오감을 자극하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정리를 짧게 한번 해보자면 1번 가게명은 익숙한 단어의 조합으로 외우기 쉽게 3글자에서 5글자 그리고 매장 스토리를 포함하시면 더 좋고 상표권 등록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주얼적인 요소 로고와 색상으로는 메인 컬러는 한두 개 정도 정하시고 그리고 매장 곳곳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셔라. 그리고 세 번째 제작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 억지로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스토리인데요. 우리 매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에서 2개 정도 정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언제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들려주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사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매출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브랜딩이 곧 매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뭐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대표님들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을 만났는데 뭐 매출이 높거나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브랜드들은 브랜딩이 안 된 브랜드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뭔가 화려한 디자인이나 막 인테리어 막 이런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단 제가 오늘 한마디를 던진다면 고객과 일관된 톤 앤 매너로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파란색으로 쫙 걷어놨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일관된 톤 앤 매너라는 건 우리가 방금까지 쭉 제가 강연에 말씀드린 네이밍, 로고, 색상, 스토리 이런 거를 일관되게 고객들한테 전달하면서 관계를 맺는 걸 브랜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객 중에서도 잠재 고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맺는 거 요거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2부로 넘어왔는데요. 지루하진 않으시죠, 여러분? 네, 2부로 넘어왔는데요. 자, 앞서 고객이 우리를 잘 기억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이제 SNS 속 팔로워를 어떻게 하면 실제 우리 가게로 방문하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고객이 우리를 안다고 해서 모두 방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스레드 이런 소통이 가능한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쌓고 관계를 천천히 잘 만들어 봐야 손님들이 나 저기 알아.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러다 가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이 소위 말해 테크트리를 잘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또 SNS 얘기를 하면 사장님들께 SNS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장님들이 약간 딜레마와 이런 굴레에 빠지게 되시는데요. 요 순서예요. 처음엔 의욕이 팍 넘쳐서 하시다가
관심이 없네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다가 또 꾸준히 안 하시니까 실력이 안 늘고 꾸준히 안 하고 이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런 나쁜 굴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굴레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랑은 아니고요. 네, 진짜 아닙니다. 호랑이 굴은 다행히 이 굴레를 조금 벗어나서 SNS 팔로워 분들이 실제로 팬이 돼서 가게에 방문해 주시는 줄 서는 맛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SNS 운영 노하우는 단순히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SNS는 고객과 우리 매장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체로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천천히 알려드려 볼게요. SNS는 고객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제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람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조금 익숙한 거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통하는 SNS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손님들이 와닿을 수 있는, 우리 손님들이 와닿을 수 있는 우리의 특징을 먼저 발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호랑이굴 하면서 내세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와 공동 창업자가 모두 안양에 있는 배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매장을 소개하는 옛날 페이스북 시절에 맨날 컨텐츠에 올렸는데요. 뭐 이렇게 올린 거죠. 안양에 사는 배경고 출신이 호랑이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다들 뭐 여기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다 보면 뭐 동네 고등학교 이름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에 사는 사람 중에 배경고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도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저도 이 브랜드를 만드는 동안 정말 뭐 다양한 경험이나 관계망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는 지역과 출신 학교를 포인트 삼아서 이렇게 적극 활용한 거거든요. 실제로 요거를 하고 나서 광고를 하고 나서 안양 지역의 주민들, 뭐 동창, 뭐 막 동문에서 막 계속 연락도 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누군가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좁히자면 우리 손님들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흥미로운 우리 팀 아니면 사장님, 우리 브랜드의 특징을 찾은 다음에 요거를 활용해서 SNS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1번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호랑이굴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랑새야 할 때도 조금 적극 활용했는데요. 저희의 특징이 또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희 공동 창업자가 저 말고 공동 창업자가 이제 일본 삿포로에서 요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파랑새야를 아까 맨 처음에 팬데믹 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도 일본을 못 가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일본 못 간 한을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일본에서 요리를 배운 사장님이 차린 가게다. 요런 컨셉으로 SNS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인트 삼아서 우리 동네에 일본에서 요리를 배운 사장님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바이럴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가게를 보통은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SNS를 시작하시는데 오픈 전부터 채널을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상권을 찾고 이름을 짓고 인테리어하는 모든 과정을 한번 인스타에 쭈루루룩 담아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고객은 호랑이굴이 어떤 가게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처음에는 우리 다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아이고 기특하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되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 지금 사진도 호랑이굴 초기 이미지인데 막 유니폼도 막 투표해서 저희가 정하고 막 간판도 막 와 간판 만들었어요 막 자랑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뉴 테스팅하는 과정부터 뭐 인테리어 이런 걸 모두 올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계정을 시작하면 쟤네 뭐 하는 데지? 전혀 모르시다가 대창전골 파는 데구나. 저기 위치에 생기는구나. 약간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나중엔 뭐 댓글에 막 오픈하면 꼭 갈게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초반에 확 몰렸어요, 손님이. 그래서 반대로 나는 이미 매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 매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 매장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찍어 놓으셨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올려보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어떤 매장인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지 이런 걸 차근차근 소개하는 것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결과 현재 한 4,000명 넘는 분들이 실제 안양시 고객분들이 호랑이굴 브랜드의 애정을 갖고 저희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브랜드 계정으로 생각하면 이게 4,000명밖에 안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팔로워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실제 방문해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 번 방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재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무슨 이벤트 한다 그러면 막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단순한 팔로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약간 끈끈한 좀 팬을 모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팬들은 내 가족, 지인, 친구들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NS 중에 인스타그램이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내가 반응한 계정 있잖아요. 내가 좋아요 누르고 내가 뭐 탐색해서 찾아보고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이 내 지인들한테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를 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활용해서 주변 가족, 지인, 친구들한테 내 계정을 호랑이굴 좀 팔로우해줘, 좋아요 좀 눌러줘, 댓글 좀 달아줘 라고 그거를 부탁하다 보면 그 지인들의 지인에게 저희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바이럴이 하나 둘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계정을 초기에 운영하실수록 우리 주변인들의 도움, 우리 계정을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카톡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거든요. 그렇게 팔로우 하시도록 조금 부탁을 하거나 유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가볍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내용 올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막 기업 인스타그램처럼 막 공지사항 올리고 맨날 막 그런 거 저는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보다 매장에서 생긴 고객과의 에피소드나 뭐 선물 받은 거 올려도 되고요. 고객 후기에 반응하기도 하고 DM으로 친근하게 약간 고객분들이랑 티키타카, 저 사진 보이시죠? 막 사장님 9시에 가도 돼요. 이런 티키타카 하시는 것도 뭐 고객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저는 이게 브랜드가 정말 친구 같고 지인 같고 이래야 더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SNS 밖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아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배달 플랫폼부터 뭐 맘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호랑이굴 같은 게 자주 언급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시간 되실 때 검색하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피드백들을 메뉴나 매장 운영에 한번 적용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 적용한 걸 SNS에 또 티를 내보세요. 이렇게 손님들이 이런 피드백 주셔서 이런 걸 바꿔봤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네요. 그럼 그걸 피드백을 준 고객이 그걸 보면 엄청 기분 좋을 거예요. 내 얘기 진짜 듣네. 너무 좋다. 이게 소통이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사실 장표를 넘기기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실행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행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사실 뭐든 뭐 이렇게 막 강연을 제가 하고 있지만 너무 거창하면 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습관 들이듯이 제일 쉬운 간단한 루틴만 일단 정하시고 하나 우리가 몸에 익혀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일단 먼저 1번, 나랑 비슷한 업종이지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SNS 계정이나 컨텐츠들을 저장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초반에는 내가 막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막 이런 것보단 따라하기만 해도 꽤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핵심입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꾸준히 하나라도 게시글을 일단 올려보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못해도 돼요. 올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 하다 보면 반응이 오는 컨텐츠가 생겨요. 또 만약에 반응 좋은 컨텐츠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직접 소액으로 광고를 한번 집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팔로워가 뭐 10명에서 뭐 50명, 100명 조금 늘어날 텐데 팔로워는 저희가 마파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스토리나 피드에 올리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졸업 막 별의별 거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도 좋은 일 있으면 누군가 축하해 막 관심 가져주면 좋잖아요.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그런 피드에 내용들이 올라오면 좋아요, 댓글 막 짝짝짝 박수 이모티콘이라도 달고. 놀라운 사실 아세요? 좋아요, 댓글 공짜예요. 근데 공짜인데도 이렇게 안 하시면 아깝잖아요. 열심히 고객분들한테 관심을 조금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한테 또 관심이 가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심화 과정인데요. 아직 인스타랑 그래도 뭐 운영 방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초기라서 열심히 하면 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스레드도 한번 추가로 운영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실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헬스장 간다고 저도 잘 알아요. 근육 바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 PT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 꾸준히 하시라. 꾸준히 하면 무조건 좋아지잖아요. 이건 절대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을 잡아놓고 채널 운영도 사실 뭐 왕도가 없더라고요. 꾸준히 루틴화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도 나는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헬스장 운동 루틴 막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쪽에 이미지는 저희가 실제 호랑이굴 이제 점주님들한테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올리세요. 그냥 딱 정해드려요. 그러니까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사장님 얼굴 보이게 사진 올리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팀원 스탠밀, 막 우리 직원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랑 올리기.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팀원들 소개 올리기. 막 뭐 어떤 친구다, 뭐 하다 온 친구다. 막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뭐 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되거든요. 오늘 강연 전체 자료는 만족도 조사 링크랑 같이 전달 드릴 거니까 그때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런 거 올려봐야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꾸준히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브랜드만의 이제 고객 자산이 쌓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걸 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호랑이굴에는 심야식당이라는 약간 캠페인, 이벤트 이런 콘텐츠가 있거든요. DM으로 가끔 사장님이랑 저희도 한잔하고 싶어요 이런 DM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영업이 끝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서 추첨을 해요. 그래서 매달 한 두세 팀을 추천해서 제가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데 술, 안주 다 무제한이에요. 근데 참가비 10,000원. 그리고 참가비는 또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막 추첨하면 막 60팀, 70팀 막 몰려요. 막. 그러니까 요런 바이럴이 잘 될 만한 컨텐츠는 사실 손님한테서 나온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도 맥락은 똑같아요. 저희가 SNS 할 때 아까 스탠밀 직원식 드시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손님들이 보시고 저거 뭐예요? 저희도 먹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원들이 만든 메뉴를 실제로 판매를 하는데요. 요 메뉴를 마카나이라고 부르는데 마카나이가 직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를 개발한 팀원들과 수익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도 좋고 손님분들도 되게 재밌는 컨텐츠죠. 이런 메뉴가 중간중간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활용하고 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자영업을 할 때는 SNS는 단순히 팔로워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고 그로 인해 그 소통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동시에 매장만의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계속 쌓아나가는 앨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짧고 굵게 해봤는데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오늘 뒷강연까지 다 끝나면 딱 3가지만 약속하세요. 3가지 하시겠다고. 첫 번째, 브랜드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냥 딱 끝나면 바로 만들기. 두 번째는 오늘 추천받은 컨텐츠 중에 어떤 거 올려볼까 한번 정해보시고 내용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컨텐츠 하나, 뭐 어렵게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꼭 하나 올려보세요.
외식업 기준으로는 브레이크 타임인 4시가 조금 한가하기도 하고 손님분들이 회사에서 그때 막 오늘 뭐 먹지 하고 친구랑 연락할 시간이거든요. 그때 한번 올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고요. 제 메일이랑 개인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요거 한번 캡처하셨다가 궁금하시거나 고민되시는 점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한번 화이팅해서 꼭 큰 매출 이뤄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알찬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트도 섞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진심이 더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두 분들께 모두 도움되는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기억에 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대표님과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계속 앉아 있었지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전 질문을 넣어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SNS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이걸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해야 되냐, 난 예비 창업자인데 어떤 고민이 있다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시간상 좀 고려를 해서 비슷한 유형만을 추려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가치랑 사용자 유입 중에서 초기 창업자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문의 주셨어요. 요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산업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패션 쪽이 있고 뭐 IT 쪽이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걸 막론하고 기본 초기 사업자라면 일단 사용자 유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장이나 뭐 브랜드나 발전하려면 어쨌든 고객들 피드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있어야 애초에 피드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만족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그 다음 스텝을 좀 밟아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이걸 듣다 보니까 네네. 꼬리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저희가 브랜딩은 하지 음. 않으라는 얘기일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건 정말 기초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막 고난이도의 막 브랜딩은 아니고요. 기초적인 영역은 아까 왜 필요하다고 했죠? 고객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치 정도는 반드시 꼭 하시면서 고객을 유입시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브랜딩은 되게 고도화된 브랜딩이 앞으로 많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고객 피드백부터 먼저 받아가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브랜딩을 차차 더 고도화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 가치와 사용자 유입이 사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단계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사업 초기이신 만큼 그 조금 더 어떤 사용자 유입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네네. 조절을 하시라는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많은 수많은 마케팅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마케팅 플랫폼을 저도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정말 뭐 별의별 걸 다 써봤는데 사실 시간과 돈이 허락하는 한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저는 모든 채널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우리가 단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우리 브랜드나 매장을 찾아오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뭐 지도를 보고 찾아온다거나 그런 루트에 따라서 일단 채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용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조금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에 상관없이 네이버 지도, 카카오, 구글 지도 정도는 잘 내용을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뭐 영업 시간, 어떤 걸 파는지. 근데 이런 거를 뭐 네이버만 세팅해 놓으신다거나 이러면은 구글 지도나 뭐
카카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어렵겠죠. 그런 채널에 잘 노출되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업종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네이버 플레이스 그리고 캐치 테이블 이런 맛집을 찾는 이런 과정에 있는 앱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령 뭐 외국인 고객분들이 좀 오시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제 구글 지도 꼭 잘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뭐 리뷰도 잘 달아 놓으셔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앱이 아니라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호랑이굴 같은 경우엔 수원 롯데몰에 입점을 해 있는데 그쪽은 가족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분들은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지? 해서 저희 팀원 중에 유부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맘카페 통해서 많이 와. 오. 그래가지고 맘카페나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플랫폼 하면 꼭 앱만 떠오르기 좀 마련인데 네네. 이 커뮤니티까지 써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커뮤니티 쓸 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약간 막 맘카페 작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근데 그런 네. 것보단 좀 정직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솔하게. 오가닉하게 올라온 컨텐츠에 뭐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서 댓글 정도를 단다든지 막 우리가 뭐 너무 가짜 막 조작 이런 거 하면 요즘 다 티나요. 다 티나요. 네, 큰일 납니다. 티나지 않게 네, 오가닉하게 맞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제 맞습니다.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또 다음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네.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창업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MVP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리 고객 니즈를 좀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MVP는 일단 최소한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식점으로 치면 음식 샘플이죠. 음식 샘플 같은 거를 만드신 건데 고객 니즈를 파악하려면 일단 우리 매장에 올 고객들이랑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 줄 고객들이랑 가장 유사한 고객들의 설문을 받아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설문을 받을 때 뭐 음식으로 치면 맛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여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꼭 구체적인 정도를 설문지끼리도 아니면 설문끼리도 비교할 수 있게 숫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있나요? 약간 요런 좀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 있다면 뭐 아주 맛있으면 5점, 맛있으면 4점, 보통 별로임. 그러니까 이런 게 꼭 맛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게 가격, 양, 간, 플레이팅, 뭐 이 중에 별로인 재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하실 수 있게 업종별로 조금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질문을 정리하시고 그걸 꼭 숫자로 분류해서 설문지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그 숫자로 말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추가로 또 궁금한 게 네네네.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고객 설문을 한다고 네. 하면 최소 몇 분 정도한테 좀 받아보는 게 좀 좋을까요? 한 10분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을수록 좋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최소 10분 정도는 해야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분이 뭐 딱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뵈려면 최소 10분 정도. 이건 또 음식점 기준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근데 또 저희가 설문을 이제 새로운 메뉴를 내거나 아니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때 되게 기존 고객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설문 결과가 나오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객분들이 이제 설문을 하시는 걸 솔루션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맵대, 짜대, 싱겁대,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너무 그걸 맹신하지 마시고 방향성에 보탬이 되는 정도로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첨언을 합니다. 네.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방향성에 보탬이 되는 목적으로만 활용해라. 네네네. 절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주시는 답변이 뭐 별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고객분들도 다 개개인의 경험, 뭐 취향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경향 정도를 파악하시는 용도로 써야지 이 결과를 막 맹신하고 우리 방향을 막 틀어버리면 사실 이게 그러면 약간 전문가분을 모셔서 컨설팅 받는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은 사실 그렇게 무게감을 갖고 막 평가를 하시진 않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손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경청은 하시되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근데 말씀해주시는 그 이제 마음이 굉장히 실제로 지금 여러 브랜드를 되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최근엔 또 어떤 지점도 하나 오픈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으로 쌓여있던 그 노하우라는 네, 그 명수까지도 딱 정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또 준비된 질문이 있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업을 운영할 때 네. 성장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너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아마 예비 창업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까요? 무서운데요. 이건 예비 창업자 분들도 조금은 해당하지만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고객의 목소리를 좀 무시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나 사업하다 보면 네. 이건 좀 나중에 하자. 이건 뭐 안 될 것 같아. 이런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뭐 시간과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핑계 중에서 가장 무시하기 쉬운 건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도 아니고 고객들의 목소리예요. 이게 특히 이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개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좀. 그러니까 어떨 때죠? 브랜드를 향한 약간 비판이 좀 나를 향한 비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막 음식이 짜요. 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게 음식이 그렇다는 건데 음식을 내가 만들긴 했으니까. 근데 그게 막 자꾸 자기 자존감이 팍팍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조금 근데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대면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지거든요. 나중에 그냥 뭐 호랑이굴에 대한 비판이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경지에 다다르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고객 피드백을 좀 나랑 분리해서 이렇구나. 그럼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고객 피드백을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반영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또 알려요. 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고객이랑 좀 더 끈끈한 관계도 생기고 피드백도 진짜 진실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브랜드가 성장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처음에 네.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신 초기에는 네.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되게 귀담아 들으셨을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이제 직원도 생기고 네네. 더 이제 어제 그 고객보다 오늘의 이 100명의 고객이 더 지금 더 급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때는 이제 간과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그 순간부터는.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일단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사전에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위주로 좀 뽑아가지고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네네. 지금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조금 골라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 수 네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하나를 찾았습니다. 혹시, 네. 하나 첫 번째 질문 네. 드릴게요. 혹시, 맛집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뭐 블로그랑 릴스 체험단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협업할 때 이분들과 협업할 때 노하우가 좀 있는지 네, 이거 좀 좋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네. 맛집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은 요즘 시대에 사실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계신 여기 모든 분들 인스타 열면 맛집 광고 영상 하나쯤은 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내 컨텐츠가 일단 음식이나 이런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데 매출이 안 나와. 약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알려야 돼요. 알리는 건 고객이 많이 보는 곳에 가서 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능사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맛집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건 저는 오케이. 하지만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정말 아쉽게도 효율이 조금 덜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잘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맛집 인플루언서 분이 컨텐츠를 올리시잖아요. 거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들을 들어가 보면 이 계정들이 실제 그냥 맛집 계정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친구 태그하네. 안양시 사람인가 봐. 막 보면은 약간 그런 거를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정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인천 맛집 인플루언서, 뭐 잠실 맛집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서 우리의 타겟에 맞는 인플루언서 분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좋아요 수나 그 릴스 시청 수 이런 것도 좀 면밀히 파악하신 다음에 모셔야 좀 낭패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사실 신뢰고 서로 민망한 거죠. 했는데 그쵸, 효과 그쵸, 없으면. 네. 그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좀 잘 캐치를 해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체험단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간혹 컨설팅이나 아니면 저희 가맹 점주님들도 점주님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체험단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맹 저도 점주. 예, 네. 뭐 모두가 아,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체험단 분들 사실 체험단이라는 딱지를 떼면 저희 동네 분들이거든요. 체험단 한다고 막 뭐 잠실 사시는 분이 안양까지 내려와서 막 식사하시고 그럴 일 별로 없거든요. 다 동네에서 뭐 지근거리에서 다 오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동네 분 한번 대접한다 이런 느낌으로 극진하게 모셔야 돼요. 오히려 촬영하시면 보통 막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막 배터리 모자르거나 조명 필요하시면 뭐 쿠팡에서 좀 싼 거 사다가 하나 틀어드리고 보조 배터리 딱 드리고 그러면 되게 감동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딴 데 가면 또 막 뭐라 그럴까 막 홀대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체험단이라고. 서럽거든요. 예, 예. 공짜로 먹으러 왔다고. 근데 컨텐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우리 사실 음식만 한번 제공해드리면 땡이잖아요. 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아. 컨텐츠 만드는 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맞아요. 알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잘 대해주시면 그분들이 손님으로 분명히 또 오세요. 그러니까 체험단으로 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오신다라고 생각만 해도 확 저희 스탠스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 네네네. 중에서 진짜 그 체험단을 위해서 어떤 그 조명이라든지 보조 배터리까지 준비해 주시는 것까지는 네네네. 그런 세심한 사장님이 네. 있다고 하면은 저라도 감동 받으실 네, 것 저라도 같아요. 감동받고 네. 두 번이고 세 맞아요, 번이고 맞아요.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체험단을 하는 것도 우리 매장을 알리기 위한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 인플루언서도 사실 네네네. 관계고 우리가 우리 매장을 알게 되는 어떤 네네. 지점들이니까 그럼요. 그분들하고 맺는 관계를 굉장히 좀 공고히 잘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열띠게 좀 질문을 달아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만 더 현장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이밍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좋은 네이밍을 떠올리는 게 너무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좀 아이디어 좀 얻는 방법이 좀 있는지 좀 문의 주셨어요. 제가 원래 디자인 할 때도 뭐 레퍼런스 같은 거를 많이 참조도 하거든요. 뭐 해외 사례도 많이 참조하고. 근데 이제 네이밍이나 약간 스토리 떠올릴 때도 뭐 진짜 나무위키도 찾아보고요. 막 소설 막 등장인물의 우와. 이름에서 막 따오려고도 하고 막 역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요. 네. 그러니까 범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범계 나무위키에 쳤더니 범계 유래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호랑이가 살던 계곡이었어? 그때 하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 이 동네 거의 20-30년을 살았는데도 뭐 맨날 범계 호계 말만 그랬지. 그런 좀 사전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제가 뭐 만화책 같은 거 작가님들이 하실 때도 사전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 조사도 하고 요즘엔 좀 좋은 툴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제가 대부분 작업 초안을 요즘엔 챗GPT로 많이 하는데 이런 스토리도 좀 자세히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챗GPT야. 내가 안양시 범계역에서 가게를 할 건데 범계란 뜻이 이런 건데 자, 이름을 한 100개만 대봐. 그래서 막 쥐어짜는 거죠. 근데 사실 챗GPT가 준 해답 그것만으로 사실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긴 어렵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 고객들은 사실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터치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장님들의 감각도 중요해요. 그냥 나의 감, 좀 순수한 감,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니까 이런 감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믿으시고 잘 믹스해서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저도 아이디어 많이 짜내곤 합니다. 짜냅니다. 거의 쥐어 짜내지만 예. 근데 요즘에 진짜로 근데 말씀처럼 AI 그
챗GPT를 네네네.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네. 네이밍 짜는 것도 사실 그렇고 맞아요. 모든 좀 창의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맞아요. 될 때 많이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제 사람은 나다. 네, 맞아요. 네. 약간의 터치는 필요하다. 네, 약간의 터치는 결국 네, 필요하다. 맞아요.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좀 맞습니다. 가지고 좀 그 점을 기억해가지고 네. 좋은 네이밍 만들면 좀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대표님 여기 이제 현장 경험 좀 담긴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네네. 현장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혹시 좀 몇 가지만 조금 더 그럼요. 답변해 네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 네. 일단 매장 컨셉은 정하셨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고객 반응이 조금 미지근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그리고 컨셉이 이게 지금 아까 컨셉을 정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컨셉이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조금 어떤 감각과 어떤 기준으로 느껴야 될지.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아, 일단은 앞에 첫 네네. 번째 이제 매장 컨셉을 네. 정했는데 반응이 이게 고객 반응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사실 이거는 제가 네. 어떤 컨셉인지 봐야 돼요. 아, 봐야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막 무작정 해드리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그쵸. 오히려 뒤에 질문에 그치. 답변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네네. 같아요. 내 매장의 컨셉이 네. 뭐 소위 말해 통했다 안 통했다. 먹혔나 안 먹혔나 이게. 먹혔나 안 네. 먹혔나. 네. 요거는 제가 뭐 이걸 수치화하긴 사실 어렵고요. 이거는 이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건 고객들 개인 인스타그램에 특히 피드에 얼마나 올라오나를 봐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한번 올리고 말아도 되고 맞아요. 리뷰 서비스 잠깐 받고 이렇게 맞아요. 싹 이래도 되는데 피드에 장기간 올라와 있는 건 일종의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약간 좀 민망하면 조금 약간 약간 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 안 올리거든요. 오셔서 맛있게 드셨어도. 근데 분위기나 감독 컨셉이 나 이 브랜드에 갔다 왔어 라고 오. 주변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노출을 해도 꽤 컨셉이 괜찮은 브랜드야. 그리고 누가 가도 맛있어. 가격도 괜찮아. 합리적이야. 이런 건 피드에 얼마나 올라오냐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고객 네네네. 입장으로 이제 들었을 때 맞는 것 같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네네. 약간은 이벤트 같은 것만 좀 네. 필요로 하다 보면은 스토리를 잘 이용했던 것 어쩔 수 같은 없어요,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거의 1년째 네. 이제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네네네. 우리 가게 홍보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 주 1회씩 굉장히 꾸준하게 어쨌든 헬스장을 대단하죠. 가시는 거예요. 오.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도 팔로워가 약간 좀 낮아서 한 200명 네네. 정도 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약간은 좀 계속 정기적으로 뭔가 네네네. 이제 어쨌든 헬스장을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내가 갔는데. 운동할 게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어, 네. 사실 유튜브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안 해서. 유튜브는 근데 손이 네. 그냥 제가 아는 건 네. 진짜 많이 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진짜 누군가 검색해 보시면 그 배달 연구소라고 예전에 유튜브를 한 2편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셨어요? 근데 조회수도 처참하고 이분보다 더 처참할 거예요, 제가.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다들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죠.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아.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유튜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품을 많이 쓰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인스타그램에 릴스나 더 쇼폼으로 우리를 짧고 빠르게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곳들에 노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감히 해봅니다. 오히려 너무 유튜브가 조금 거대하고 클 수 헤비해요. 있다. 네, 제작 방식이 기본적으로 막 편집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라이트하게 먼저 해보셔라. 네, 자주자주 생산해서 오히려 인스타에 네. 올리시는 게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만 하시든지 그런 이렇게 방법도 약간 좀 있지 짧게. 않을까. 네. 그럼 약간 네. 좀 릴스가 어쨌든 이 인스타가 운영을 네네. 하시다가 좀 잘 되시거나 하면 다시 또 그걸 유튜브로 또 그럼요. 옮겨갈 수도 있는 그게 거고 제일 좋죠. 점차 양을 늘려갈 수도 네. 있는 거니까. 일단 제가 못하는 걸 하고 계셔서 제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1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전 포기했거든요. 포기. 배달 연구소? 까먹었어요. 오늘 좀 왠지 팔로워가 늘어나실 것 같은. 채널 삭제해야겠다. 네네.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또 하나 또 질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네네, 좋아요. 아까 그 네. 직원식을 마카나이라고 네네. 해주셨어요. 그게 일본어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 마카나이처럼 이제 직원들도 좀 이제 메뉴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이벤트를 해보자, 우리 네네네. 이거를 고객들한테 선보이자라고 했을 때 그 직원분들도 좋아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쉽지 내가 않죠. 운영 네. 그 서포트 하기에만 해도 좀 급급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비단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직원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네. 좋은 관계의 일단 기반은 존중이랑 배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나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몇십 년 동안 다른 인생을 살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들을. 그리고 그게 직원이든 내 상사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랑 다른 걸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런 스타일 중에 좀 장점을 발견해 준다거나 단점을 내가 커버해 준다거나 그러면서 의리라는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서로 미안하고 고맙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잘 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하게 상하 관계를 좀 구분짓는 것. 난 사장, 넌 직원. 사실 저도 뭐 지금 이제 질문에서 직원이란 단어를 썼지만 사실 직원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매장에서도 팀원이라는 조금 더 좋은 우린 한 팀이야. 뭐 원팀. 네. 듣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급여나 복지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계 최고야 이럴 수는 없죠. 우리 매출이 커져야 되고 그러려면. 근데 그거보단 그래도 옆 가게보다 만약에 급여가 조금 낮으면 복지라도 좀 더 좋든지 뭔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 벌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채워드려야 돼요. 기본적인 만족감을 완벽히 채우는 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옆 가게랑 비교했을 때 이 가게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 정도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아니요. 좋습니다. 다 인사이트입니다. 네.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토대 위에서 직원들한테 조금 권한은 부여하되 그러니까 어떤 거 너 해도 돼. 이런 것도 해봐. 저런 것도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건 해봐도 돼. 근데 책임은 지지 말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은 주고 책임은 사장님이 지세요. 어차피 의외네요. 돈 벌면 본인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직원이 뭔가 회사의 피해를 책임진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직업 아니면 제 직업이나 제 월급을 걸고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도전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게 하려면 이제 권한은 주되 책임은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넌 해봐. 내가 옆에서 가이드 해줄게. 해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지금 좀 약간 또 제가 또 직원 입장이다 보니까 또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카나이 같은 제도 같은 것도 어떻게 조금 그러면은 이거를 제안을 먼저 주신 거세요? 아니면은 그 직원분이 좀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하면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좀 바뀌고 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고객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 재밌겠는데 이거? 그리고 그 마카나이에 좀 숨은 목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언젠가는 사장님이 될 거잖아요. 그쵸. 영원히 한 회사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 다 사장님이 될 친구들인데 사실 업장에 있다 보면 요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업장 요리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메뉴를 만들어 보는 거, 이름을 지어보는 거, 사진을 찍어보는 거, 플레이팅하는 거, 팔아보는 거, 마진율, 가격 이런 걸 한번 체험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사장님 되면 메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다른 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 이제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매장을 딱 차리는데 사실 왕초보거든요. 메뉴 만들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팔리는지 메뉴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요리 하나만 무기로 갖고 나오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또 운영은 또 다른 얘기니까. 맞아요. 셰프와 사장님은 다르듯이. 그래서 조금 장사를 가르치는 개념으로 조금
비기너 코스로 마카나이를 하면서 친구들이 팔아보는 재미도 느끼고 내가 만든 게 팔리네. 고객들이 싹싹 내 음식을 비우고 가네. 그러니까 사장들이 만든 레시피가 아니라 네. 저희가 가이드를 열심히 해주거든요. 옆에서 네, 가르치기도 하고 네.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원들의 만족도도 좀 높으신 편인가요? 인센티브가 나오니까. 아, 근데 크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근데 그래도 네, 같은 시간 일하는데 네. 그리고 약간 그리고 교육의 개념도 네.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오히려 그 마카나이 해당자가 네. 아닌 친구들도 네. 메뉴를 짜서 와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난처하긴 한데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적극적이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진짜 굉장히 그게 그냥 직원한테 시켜 이래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고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의 좀 어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좀 잘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음에 한번 이제 매장 가셔가지고 큰일 났네. 매장 가셔가지고 네네. 말씀해주시고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네네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질문을 아까부터 좀 애태워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분은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쁜 시간대랑 한산한 시간대가 있으신데 네 그때 운영 전략을 어떻게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 주셨어요. 이게 인건비에 대한 얘기인지 어떤 디테일한 질문인지 제가 잘은 파악이 안 되는데 너무 폭넓은 질문이라 그냥 요즘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쵸. 인건비에 대해서 그냥 포커싱을 요걸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 특히 바쁜 시간에 우린 왜 이렇게 옆 가게보다 덜 바쁜데 사람이 더 필요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장사하다 보면. 그렇게 우린 직원을 뺄 수도 없어. 너무 바빠 다. 팀원들이 막 발에 불나게 이래. 그럴 때는 이 팀원들의 행동을 이렇게 조각 단위로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판을 옮기는 거, 말을 하는 이제 뭐 손님분들한테 음식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퇴식할 때 치우는 방법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이 초단위 분단위로 쪼개면 멘트 중에 이런 게 쓸모 없구나. 이런 건 좀 빼자. 그리고 치울 때 이거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어디 뭐 박스 같은 거 하나, 설거지 박스를 하나 해서 확 딱 그냥 때려 넣고 딱 가져오자.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단위로 쪼개서 거기서 뭐 5초, 3초 뭐 이렇게 다 쪼개면 그게 1분이 되고 하루 장사로 치면 그게 몇십 분, 30분, 1시간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람을 줄이기보다 팀원들의 피로도가 줄어들고요. 피로도가 줄어들다 보면 친구들도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건이 좀 뭐 되신다면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나 복학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탈을 하면 추가 팀원을 그때 안 뽑아도 되겠죠. 그러면서 뭐 그 비용을 조금 나눠서 친구들 시급을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좀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한가할 때를 저는 잘 활용하시라라고 점주님들께도 그리고 다른 뭐 지인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가할 때 뭘 해야 될지 그냥 정해놔야 돼요. 아까 루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딱 손님 주문 끝나면 뭐 예를 들면 젓가락 봉투 접어. 예를 들면 뭐 해 팀원들끼리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하지? 약간 사장님도 갑자기 아까 좀 빡셌는데 약간 핸드폰 좀 할까?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좀 직원들도 나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붕 뜨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정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진짜 정말 꿀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가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바쁘실 때는 조금 더 어떤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 같은 걸 좀 제외해서 그런 행동을 좀 초단위로 좀 쪼개보아라라는 말씀까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좀 귀한 인사이트 Q&A까지도 연이어가지고 이제 전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